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시포 태풍 마트모가 중국을 상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국이 장마전선 영향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도 새벽부터 사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랜만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제 좀 많이 더우셨죠? 자, 미국과 유럽을 짓눌렀던 뿐만 아니고 아시아권도 짓눌렀던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건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유럽과 미국이 강세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오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만 조금 실적이 안 좋고 다른 종목들은 아주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출범 1년 반 이후에 정책 드라이브를 들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새롭게 출발하는 정책 수혜주들 잘 담으셔서 이번 장에서도 여러분이 주인공 되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인공을 인수인계하시면 안 되겠죠? 꼭 좋은 기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3일입니다. 수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10.43포인트 오른 2028.93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585억, 기관이 703억 매도를 했음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도 1335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422억, 국가지자체가 5억, 기관의 매도세에도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77억, 비차익거래가 1384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461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건설 업종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66% 올랐고요. 의료 정밀과 기계, 철강 금속, 비금속 광물, 섬유 의목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통신과 은행, 전기가스, 의약품 업종 일부분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네이버, 포스코, KTNG 등 11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SK텔레콤과 삼성전자, 기아차 등 딱 3종목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2원 40전 내리면서 1024원 4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58달러, 오빠라고 부르네요. 내린 1.346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49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324개 종목이 조정을, 56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만 단기 차익을 실현하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코스닥이 전거래 대비 3.18포인트 오른 564.93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219억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59억, 기관은 166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은 오래간만에 아주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100억 이상을 매수한 지가 거의 한 달 동안 나온 게 없었는데요. 이날 또 오래간만에 프로그램이 비차익거래 위주로 12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강세 업종이 많았죠. 섬유 의료가 2.7% 가장 강했고요. 비금속, 의료 정밀기기, 운송, 금융, IT 부품 업종 등 거의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출판 매체 복제, 종이 복제, 제약과 디지털 콘텐츠 업종 등 극히 일부분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또 우세했는데요. 포스코 캠텍이 2.15% 강세를 보였고 서울반도체, 동서 등 8개 종목이 강세를, CJ 오쇼핑이 보합을, 컴투스, GS홈쇼핑, 셀트리온 등 5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53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 포함해서 380개 종목이 조정을, 7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악재는 항상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로 인해서 유럽의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지난 18일 이후 거의 한 일주일 동안 투심이 얼어 있었는데요. EU 재무장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투심이 긍정으로 전환하면서 단기 과대낭폭이다 라고 생각했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날 우크라이나 반군이 사고기 블랙박스를 국제조사단에 넘겼고요. 희생자 시신은 피해국에 직접 인계 결정을 내리면서 거기다가 EU 재무장관들은 브뤼셀 회동을 통해서 항공기 피격 사건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관계자의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하고 자산을 동결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 조치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유럽의 전문가들은 EU 재무장관의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유럽의 주식시장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오랜만에 4포인트 이상 올랐네요. 전거래 대비 4.49포인트 상승한 342.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66.90포인트 상승한 6795.34로, 독일 닥스30은 122.28포인트 상승한 9734.33을, 프랑스 객사공은 64.78포인트 상승하면서 4369.5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이 2분기 호조의 매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5.7% 강세 보였고요. 앵글로 아메리칸, BH 빌리턴, 리오틴토 등 광산주가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토탈과 이탈리아 에니,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등 각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아주 강했고요. 특히 한 종목이 재밌었는데 스위스 제약사 악텔리온이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발표 소식에 2.5%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호조의 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S&P가 장중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전날에 비해서 완화가 되면서 증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버라이존과 컴캐스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발표하고 거기다가 지표들이 전부 개선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한몫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월 대비 계절 조정한 수치가 0.3% 증가했다 발표했는데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0.1% 증가를 했고요. 에너지 물가는 1.6%, 휘발유는 3.3% 증가했다 발표했습니다. 6월에 새차와 중고차 가격이 5월 대비 하락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은 5월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미주택 중개인협회가 6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5월 대비 2.6% 증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계절 조정을 한 연율 540만 건과 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3년 10월 이후 최고치고요.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멋진 모습입니다. 전문가 예상치 500만 건과 5월 수정치 491만 건 모두 상회하는 아주 멋진 모습인데요. 6월 기존 주택 판매 평균 판매 가격이 22만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고요. 6월에 재고는 230만 채로 현행대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를 따졌을 때 한 5.5개월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기존 주택 판매도 489만 채에서 491만 채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버라이존과 컴캐스트가 상당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호재를 작용했는데 2분기 순이익을 버라이존이 42억 1천만 달러로 발표를 했고요. 한 주당 1달러 1센트로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순이익 22억 5천만 불과 일주당 78센트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55% 강세를 보였고요. 컴캐스트는 2분기 순이익이 19억 9천만 달러, 한 주당 76센트 발표를 했는데 전기 같은 기간에 17억 3천만 불, 한 주당 65센트를 모두 상회하면서 1.49% 강세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재가 사라지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전거래 대비 61.81포인트 상승한 17,113.54를, S&P 500은 9.90포인트 상승한 1983.53을, 나스닥은 31.31포인트 상승한 4456.0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60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56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12월 단기 금리 지수가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월드 기초산업, 월드 석유가스가 1.3%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0개, 하락이 10개였는데 인텔, 골드만삭스, IBM이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72개, 하락이 27개로 커네티컷주 첼시에 위치한 제약업체 알렉션팜이 2.8% 강세를 보였고요.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네트워크 기업 F5 네트워크스가 2.6% 강세로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362개, 하락이 121개였는데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레스토랑 업체 치프텔 멕시칸 그릴이 2분기 실적 좋은 발표를 하면서 무려 11.84% 아주 멋지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거의 그 치포텔 멕시칸 그릴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죠. 이날도 659달러 77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밀포트에 위치한 생명공학 기업 워터스가 5.7%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진료는 80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02달러 6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한산 브렌트유는 84달러 조정한 배럴당 106달러 84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금선물 가격은 4달러 25센트 상승하면서 온스당 1311달러 50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7월 23일 수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의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정보청 주간 석유재고 발표 있고요. 애플과 AT&T, 보잉, 듀퐁, 락히드 마틴, 퀄컴, 포드모터스와 펩시코 등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EU로 건너가서 EU에서 7월 FCCI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있고요. 영국은 7월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겠죠. 6월 은행협회 연합회 총주택담보대출과 7월 산업동향, 7월 CBI 소매 판매량 지수 발표 있습니다. 자, 7월 23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2, 4분기 결제통화별 수출입, 6월 한국관광통계 발표 있고요. 코스피의 보해양조가 8.05% 비율로 감자하는 기준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걸고 있을 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게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생각,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에 악재가 터져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그때마다 힘있게 강조합니다. 주가가 그리고 악재가 터질 때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꼭 좋은 종목 주도주 잘 매수하셔서 이번 장에 1% 부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그런 장에 꼭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7월 23일 수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